조간 브리핑. 2016년 1월 14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손아람 작가의 논계의 전설이란 제목의 한겨레 칼럼을 소개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위안부 증언록인 미군 위안부, 일본군 위안부가 아닙니다. 미군 위안부 기지촌에 숨겨진 진실에 따르면 대한민국 정부는 미군을 대상으로 자발적으로 운영했던 위안부 제도에 대해 사과는커녕 언급 자체를 피해왔다. 주당 2회에 위안부의 성병을 검진하는 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위반하고 이 법에 따라서 격리 수용한 위안부들에게는 페니실린 쇼크로 사망할 때까지 항생제를 강제 투여하는 인체 실험에 준하는 범죄 행각을 벌였는데도 말이다. 진주의 관기 논계는 조선 관료가 아닌 일본 장수에게 몸을 허할 수 없다면서 절벽에서 몸을 던졌고, 시인 변영로는 그녀의 마음이 종교보다 깊고 사랑보다 강하고 양귀비 꽃보다 붉었다고 칭송했다. 여성의 신체 권리지만 남성 성격의 국가가 승인하는 절개로서 재구성하는 논계의 전설은 현재 진행형이다. 1960년대 한국 정부가 관리하던 오산 미군 기지촌의 여성 회관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다고 한다. 명심하자. 지금 우리의 마음씨, 우리의 몸차림, 우리의 행동이 3천만 민족의 흥망과 직결돼 있음을. 미군을 잘 모시라, 이런 얘기겠죠.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수면 무호흡, 심한 코골이, 이제 걱정 마세요. 여행, 군생활, 찜질방에서도 확인된 코골이 방지기구 코골이 119 1566-0783 1566-0783. 청년 실업률 9.2%, 사상 최악의 취업 한파. 동아일보조차 일면에 실은 기사입니다. 지난해 청년 실업률이 역대 최고 수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률도 60%를 가까스로 넘는 것으로 조사돼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고용률 70%의 임기 내 실현은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통계청이 내놓은 2015년 연간 고용 동향에 나와 있는 것인데요. 청년 실업률 9.2%는 관련 통계 기준을 바꾼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청년 실업률이 이렇게 높아진 것은 대학에 남거나 공무원,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던 비경제활동 인구가 좀처럼 일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화하거나 은폐하려는 통계 조작이 흔한 대한민국 아닙니까? 청년 실업률 과연 9.2% 뿐일까요? 더 높은 것은 아닐까요? 정부 노동개편의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그제 오후에 예정에 없던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보냈습니다. 이 기자 중에 한 사람인 한겨레 전종휘 기자가 기사를 썼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한국인사관리학회가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양대 지침에 대한 인식조사를 했더니 취업규칙 변경의 요건과 절차 마련에 70%가 동의했다. 이것이 주요 내용이다. 기업이 업무 실적 부진을 이유로 해서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는 요건과 절차를 명시한 이른바 저성과 해고 지침과 이른바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갖춘 때는 근로기준법 규정과 달리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취업규칙을 노동자 쪽에 불리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취업규칙 변경 지침. 여기에 70% 국민이 지지했다는 것이죠. 정부 발표대로라면. 지금 이걸 도입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노동계 야당 이렇게 한 팀과
사용자 단체, 여당, 정부 이렇게 한 팀이 양쪽으로 나뉘어서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설문 내용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물어봤길래 70%나 동의했을까? 네, 통상 이렇게 갈등이 큰 주제에 대한 인식조사를 할 때에는 찬반 양론을 나란히 소개하면서 의견을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임금 피크제 도입을 위해서는 취업규칙의 변경이 필요하다. 임금 피크제 도입 때 취업규칙 변경의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하는 방안에 동의하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동의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또 저성과자 해고 관련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과를 내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배치 전환과 충분한 교육 훈련을 통해서 개선의 기회를 주고 그래도 성과 향상이 없는 경우에 계약 해지하는 등의 인사관리 방안에 대해서 동의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 지침을 신설하는 것이 일반 해고의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쪽의 의견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또 계약 해지하니까 이 비정규직을 상대로만 계약 해지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네, 하여간 매사에 이런 식입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마지막 신년 국정연설에서 북한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오바마는 북한의 북자도 꺼내지 않은 채 어떤 국가도 우리와 우리의 동맹을 감히 공격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 파멸에 이르는 길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만 했습니다. 조선일보가 불만이 많습니다. 사설 읽어보겠습니다. 북한의 4차례 핵실험 중에서 3번이 오바마 임기 중에 일어났다. 그동안 미국은 북핵 문제에서 아무런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다. 미얀마, 쿠바, 이란에서의 성과와 비교하면 북핵을 방치한 것이나 다름없다. 임기를 1년여 남겨둔 오바마 행정부로서는 북핵처럼 뾰족한 해법도 없고 단기적 성과가 나올 가능성도 없는 문제는 옆으로 제쳐두고 싶을 것이다. 오바마의 대북 정책은 전략적 인내가 아니라 전략적 무관심을 넘어서 의도적 책임 회피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조선일보가 박근혜 대통령의 북핵 관련한 언급에 찬사를 보낸 것도 아닙니다. 어제 기자회견 총평을 담은 사설에서는 국민이 이번에 북핵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좀 더 적극적인 해법을 듣고 싶었을 것이다. 야당과 노동계 비판만이 아니라 이들을 설득해서 이끌어가는 모습도 기대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 담화는 이런 국민의 바람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나저나 북핵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좀 더 적극적인 해법은 무엇일까요? 우리도 핵무장하자. 이런 것일까요? 어제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이 30분 간격을 두고 신년 국정연설을 했는데 동아일보 이승헌 기자가 대조 비교했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대통령이 한 해 국정 운영 구상을 밝히는 자리라는 점은 같았지만 분위기는 달랐다. 의사당에 입장하는 오바마 대통령은 마치 떠들썩한 대형 공연장의 인기 가수를 보는 듯했다. 여야 가리지 않고 대통령에게 박수를 보냈고 오바마는 의원들과 하이파이브도 했다. 30분 전 청와대 춘추관에 들어선 박근혜 대통령의 얼굴은 무거워 보였다. 국정의 피로감이 얼굴에 고스란히 묻어 있었다. 국정 운영의 중압감이야 세계의 대통령인 오바마가 덜할 리 없겠지만 대국민 메시지를 전달하는 태도는 많이 달랐다. 오바마는 활기찬 목소리로 공화당 소속의 폴 라이언 하원 의장에게 감사 인사부터 했다. 자신을 실패한 대통령으로 혹평한 야당의 수장의 꼴도 보기 싫었겠지만 지난해 예산안 통과에 협조한 데 대해 고개부터 숙였다. 임시국회에서는 선거구도 획정짓지 못했고 핵심 법안들도 한 건도 처리되지 못했다면서 국회의 책임부터 물었다. 정치권의 협조를 당부하는 방식은 약간 달랐다. 오바마는 IS 격퇴에 필요한 무력 사용권을 공화당이 승인해주지 않은 데 대해서 IS와의 전쟁에서 이기고 싶으면 군에게 이기라는 메시지를 전해달라고 점잖게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 법안 5개 중 1개는 뺄 테니 4개라도 통과시켜달라며 배포된 연설문에 없는 정말이란 수식어를 붙이며 절박함을 그대로 드러냈다.
오바마는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오바마가 더 나은 삶이라는 미래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개혁이다라고 말하자 장내는 숙연해졌다. 반면에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는 개인의 정치를 추구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면서 정치권을 대놓고 탓했다. 마무리도 달랐다. 오바마는 국민 여러분을 믿는다. 미국은 강하다라는 희망의 메시지로 끝냈지만 박 대통령은 욕을 먹어도 잠을 못 자도 어떤 비난과 성토도 받아들이겠다며 대결적인 뉘앙스였다. 네, 이상이 이승원 기자의 글이었습니다. 미국은 철저히 자국 중심이지요. 미국에게 이익이 되거나 해악이 될 때 나섭니다. 결국 북핵 문제는 미국의 이익도 해악도 되지 않는다. 이렇게 미국은 인식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북한이 미국을 겨냥하는 핵개발,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나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임기 마지막 해를 맞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연두 국정연설을 했는데요. 예상과 달리 북한 문제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1시간 동안 이어진 오바마의 연설에서 북한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4차 핵실험을 비판하고 강경한 제재 방침을 밝힐 거란 전망과 엇갈린 겁니다. 우회적 경고성 발언은 나왔습니다. No nation attacks us directly or our allies because they know that's the path to ruin. 어떤 나라도 우리와 동맹을 공격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파멸에 이르는 길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뜻. 그러나 전날 장악당한 방송들은 천조국에서 북괴에게 불벼락이라도 내려질 줄 기대했던 모양.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우리 시간으로 내일 아침 11시에 자신의 그 대통령 임기 마지막 신년 국정연설을 합니다. 국정연설에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경고가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11시 임기 마지막 신년 연설에서 북한의 핵 도발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지어 천조국에서 중국에게도 훈수 한마디 둘 거라고 소설을 쓰는데 우리 입장에선 무엇보다 한반도 정세에 관한 언급에 눈길이 쏠립니다. 미국이 이미 북한의 핵 도발에 대한 응징을 천명한 만큼 우선 이를 재확인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제재 방향과 동북아에서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에 대한 메시지가 얼마나 구체화할지도 관심사입니다. 천조국이 중국과 러시아에게 같이 북한에게 제재를 가하자고 말할 거라며 시나리오를 짜기도.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내일 의회에서 임기 마지막 신년 국정연설을 합니다. 최근 북한 핵실험이 돌발 이슈로 부상한 만큼 오바마 대통령이 연설에서 어떤 대북 메시지를 담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무모한 북한의 도발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담길 거란 관측 속에 북한 제재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을 촉구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집단적인 오버. 이 망신스러운 상황을 장악당한 방송들은 어떻게 돌파했을까?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마지막 국정연설에서 북핵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외교부장인 존 케리 국무장관도 해외 대외 정책 기조를 공식 발표하면서 북한과 북핵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원하는 의도에 말려들지 않겠다, 이런 일종의 무시 전략을 쓴 것으로 풀이됩니다. 당면한 테러 위협에 집중하면서 북한의 관심 끌기용 핵실험에는 전략적 무시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재미있는 쇼핑몰. 그런데 실생활에 굉장히 유용한 쇼핑몰. 재미월드입니다. 어떤 제품이 있는지 궁금하시죠? 검색창에서 재미월드를 입력하세요. 재미월드. 참치의 맛은 좋은 참치가 좌우합니다. 구이동 대양 참치가 그렇습니다. 무한 리필에 더한 무한 감동. 직접 경험해보세요. 구이동 대양 참치 02-455-8087. 서울, 인천, 경기의 신축 빌라, 빌라타임즈에서 알차게 전해드립니다. 튼실한 사진, 지도 정보에다 현장 답사 서비스, 허위 매물에는 100만원 보상까지. 빌라타임즈를 검색하세요.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9999
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김용민이 전해드리는 조간 브리핑. 이른 아침 조간신문 핵심 기사를 훑어보는 시간,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7시대에 업데이트됩니다. 뉴스뿐 아니라 그 안에 숨은 맥락도 짚어드립니다. 중앙일보 단독 보도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최태원 SK 회장의 내연녀 김모 씨와 김 씨의 아파트를 산 SK그룹의 싱가포르 계열사를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김 씨와 SK그룹 해외법인 담당자를 직접 불러서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하는데요. 김 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최태원 회장이 세계일보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아이와 아이 엄마를 책임지려 한다라면서 공개했던 외도 상대방이었죠.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김 씨는 미국 시민권자인데도 2008년 서울 반포동 전용면적 243제곱미터인 고급 아파트 반포 SK 아펠바움 2차를 15억 5천만 원에 분양받은 뒤 은행에 외국환 거래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2년 뒤인 2010년 김 씨로부터 이 아파트를 24억 원에 되산 SK 싱가포르 계열사도 외국환 거래를 신고한 기록이 없습니다. 외국환 거래법에 따르면 김 씨나 싱가포르 계열사 같은 비거주자, 즉 재외동포 해외 법인은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때 한국은행에 취득 서류와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국내 재산의 무단 해외 반출을 막기 위한 조처인데요. 이 조치를 위배했다는 겁니다. 한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세계일보를 통해서 부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10년 넘게 남처럼 살았다 이렇게 고백한 것에 대해서 노소영 관장이 사실상 별거 기간은 2년이 채 안 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TV조선은 보도자료를 통해서 노소영 관장의 휴대전화 문자 내용을 전했는데요. 며칠 전에 방송된 강적들에서 문화평론가 김갑수 씨가 노소영 관장으로부터 받은 휴대전화 문자라면서 공개한 것입니다. 이에 따르면 그냥 아시는 대로 말씀하세요. 제가 언론 플레이 하는 것처럼 비치고 싶진 않아요. 별거 기간이 10년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정확하게 남편은 2011년 9월에 집을 나갔지요. 수감 기간을 빼면 별거 기간은 2년이 채 안 되죠. 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어서 노소영 관장은 어거스틴이나 성프란시스코 다 회심하기 전에는 엉망이었거든요. 누군가가 그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지요. 그 한 사람이 저인걸요. 라면서 가정을 지킬 뜻을 거듭 드러냈습니다. 국민일보 이 기사 눈길 끄네요. 지난해 11월 26일 서울시 인재개발원 교육 담당자 2명이 갓 임용된 서울시 8급 9급 신입공무원 39명을 데리고 강원도 속초의 한 식당에 찾아가서 사과를 했습니다. 앞서서 서울시 인재개발원에서 신임 리더 과정 교육을 받던 이들은 속초로 합숙교육을 떠났는데요. 그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누군가 여종업원의 신체 특징을 거론하면서 성희롱 발언을 한 것입니다. 피해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군요. 줄 서 있던 남자들이 내 신체 부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들었다. 음식 받아가는 줄이 길어지니까 일부가 내 신체 부위를 거론하면서 불평했는데 그 이야기가 칸막이 건너서 나한테까지 들렸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식당 측은 인재개발원에 항의 전화를 했고 인재개발원은 성희롱 발언자를 색출하려 했지만 끝내 밝혀지지 않자 남자 교육생 39명과 함께 식당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교육 담당자가 식당 측에 사과를 했고 여종업원에게 이 가운데 발언한 사람이 있는지 찾아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종업원이 이젠 괜찮다라면서 확인까지 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인재개발원 관계자는 발언자를 찾지는 못했지만 교육생 중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어서 선제적 조치를 취했다. 이렇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교육생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확인할 수 없었다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이렇게 덧붙였다고 합니다. 인재개발원은 이 교육생을 대상으로 1시간 성희롱 예방교육을 추가했다고 밝혔는데요.
인재개발원 관계자는 성희롱 발언은 공직 생활에서 항상 조심해야 할 부분이라면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철저히 교육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경향신문 기사 보겠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중 김복동 할머니는 우리가 아무리 힘이 없다고 해도 정부 간에 협상을 하게 된다면 먼저 피해자인 우리한테 말했어야 한다. 우린 이렇게 속이 아픈데 자기네끼리 쑥덕쑥덕해서 체결하더니 이제는 외교부 당국자들이 할머니들 꼬시러 다닌다고 들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변함없이 열린 어제 수요 집회에서 했던 말인데요. 김복동 할머니는 우리는 돈 때문에 싸워온 것이 아니다. 아베는 앞으로 나와서 진실된 마음으로 사죄해야 한다. 100억이 아니라 1000억을 준다 해도 그 돈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어제 수요 시위에는 아시아 여성센터 초청으로 아시아 아프리카 출신의 여성활동가 16명이 참석해서 일본 정부가 할머니들에게 공식 사과해야 한다. 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산에 사는 90대 할머니가 일제강점기 때 위안부로 끌려간 사실을 70년 만에 고백했습니다. 경남 고성이 고향인 이 할머니는 20살 무렵에 친구들과 놀다가 일본 경찰에 강제로 끌려가서 일본 오사카로 갔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곳의 한 부대에서 낮에는 청소와 설거지 등 잡일을 했고 밤에는 일본군을 상대하는 위안부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말을 듣지 않으면 총과 군합발로 구타를 당하기 일쑤였고 일본말을 사용하도록 강요받았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자신 외에 많은 여자가 있었고 도망치다가 걸려서 죽도록 맞는 모습을 보았다 이렇게 말했는데 4개월 남짓 일본에서 갖은 고초를 겪는 사이에 다행히 광복이 돼서 일본에서 귀국선을 얻어 타고 부산으로 건너왔다는 것입니다. 시집을 간 이 할머니는 행여 자식들한테 누가 될까봐 자신이 위안부였다는 사실을 그동안 숨겨왔다고 밝혔는데요. 이 할머니는 위안부 협상도 끝났다고 해서 그동안 숨기고 살았던 사실을 털어놓게 됐다. 막상 자식들과 동네 사람들 보기가 너무 창피하지만 위안부로 끌려간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은 영도군은 할머니로부터 위안부 대상 등록 신청서를 받아서 위안부 인정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전국 방방곡곡 최고의 먹을거리를 모았습니다. 여기저기 가지 마세요. 팥가게면 됩니다. 팥가게에서 구매하시면 대한민국 농촌기업을 살린답니다. 팥가게, 인터넷에서 팥가게를 검색하세요. 팥가게. 불의한 세력과 싸우다가 미사 도중에 총에 맞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희망의 예언자 오스카 로메로. 스코트 라이트가 쓰고 김군수가 번역한 희망의 예언자 오스카 로메로. 아르테에서 나왔습니다. 정치권 소식 간단하게 짚겠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인데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대책위원장 카드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의 백승원 변호사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이 실렸습니다. 백승원 변호사 부인은 정현순 변호사인데 안철수 의원 캠프 핵심 관계자였습니다. 백승원 변호사, 더불어민주당에 합류할까요? 주목됩니다. 북한이 4차 핵실험 일주일째인 어제 무인 정찰과 대남전단 살포를 했습니다. 왜 이럴까? 한국일보 분석은 정통한 군사평론가의 해설과 일치합니다. 향후 남북 간 무력 대결 가능성에 대비한 사전 준비 작업의 일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측이 확성기 방송을 제기했지요. 북한이 본격적인 반격에 나서면서 남북 간 허를 찌르는 수싸움이 시작됐다는 분석이 이 때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군 소식통은 북한은 단순히 간을 보기 위해 무인기를 날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향후 무력 충돌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우리 측 타겟을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은 북한은 서부 전선은 물론이고 전방, 전 지역에 걸쳐서 무인기를 투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북한의 허를 찌르는 도발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한겨레 기사 또 보겠습니다. 회사의 비협조적인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고 어용노조 결성을 사주한 택시업체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대구 동구에서 직원 60명짜리 택시업체를 운영하던 이 사장, 2013년 8월부터 한국노총 소속 노조가 회사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서 자신의 지인을 입사시킨 다음 회사의 협조적인 노조를 만들게 하는 등 기존 노조를 탄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장은 이 과정에서 기존 노조원한테는 낡은 차량을 주고 산납금 입금을 압박하는 등의 수법으로 새 노조로 옮기게 하고 기존 노조 대표자한테는 임금을 주지 않는 방법을 쓴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노동관계법은 사업주가 노동조합의 운영 등을 지배하고 개입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존재하기 위해 존재하는 법에 불과했었죠, 그동안은. 경향신문 기사 보겠습니다. 원산지를 속이다가 적발된 일본산 수산물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높은 상황에서 원산지를 속이거나 표시하지 않은 일본 수산물이 밥상에 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2013년에서 2015년 수산물 단속 실적을 분석해 봤는데 지난해 원산지를 속여서 팔다가 적발된 218건 중에 41건이 일본산 수산물인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입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237건 중에 일본산 수산물은 46건이었다는 것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에 국내에 수입된 일본산 수산물은 16만 톤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그래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민의 불안은 여전합니다.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조사해봤더니 국민의 85.9%가 이거 일본산 수산물 아니야? 이러면서 의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를 만날 때입니다. 정선태. 루쉰 레비스트로스, 소세키, 백석을 21세기 한 공간에 불러 모으는 정선태만의 통찰력. 직접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가르강티아 팡타그리엘 라블레 소설, 그걸 읽으면서 혁명은 즐겁게 하는 것이다. 유머와 혁명. 너무 진중하고 진지해요. 그러지 말자. 이게 원한으로 싸우면 우리가 원한에 휩싸이게 된다. 휘말리게 된다. 이게. 문학평론가인 정선태 국민대 국문학과 교수와 좋은 고전을 함께 읽는 매주 목요일 낮 2시 정선태의 목요 고전 강좌 지식 라디오에서 단독 생중계합니다. 이 삶과 결합되지 않는 인문학적 상상력이라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이제는 거의 박제화 된 것 같아요. 또는 박제화하려는 시도이거나. 정선태의 목요 고전 강좌. 현장에서 직접 동참하기 원하는 분은 서울 지하철 1호선과 7호선, 가산 디지털 단지역 8번 출구와 연결된 우림 라이온스밸리 A동 810호. 지식라디오 공개홀로 방송 10분 전까지 선착순 착석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김용민의 조간브리핑은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의 수첩 그리고 헌법 읽기라는 제목의 칼럼 일부를 소개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정당의 존폐는 주권자의 몫이다. 지지를 받으면 집권도 가능하고 외면당하면 명맥만 유지하거나 스스로 해산할 수밖에 없다. 만약 통합진보당의 문제가 심각해서 뭔가 조치가 필요하다면 시민의 외면을 당해서 저절로 도태되게 만들면 그만이다. 그게 헌법의 원칙과 대한민국의 품격에 맞는 가장 적절한 처방이다. 하지만 박근혜 정권과 헌법재판소는 그러지 않았다. 헌법에 정당 해산 조항이 있다는 것은 정부가 정당 해산을 할 때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하고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독립적으로 엄격해야 한다는 뜻이지 이렇게 쉽게 끝장을 내라는 취지가 아니다. 헌법이 정당 해산의 기준으로 제시한 민주적 기본질서는 정당이 민주적 가치와 이념을 충족하는지 주권자의 참여가 일반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서 보장되는지를 뜻한다. 박근혜 정권과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의 진정한 목적과 활동이 최종적으로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거라고 했지만 사실 넘겨짚기에 불과하다. 통합진보당은 단지 추정과 황당한 의심만으로 강제 해산을 당한 것이다.
이렇게 지난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219만 8,405명의 유권자가 선택하고 10.3%의 정당 득표율을 거둔 공당이 단박에 사라졌다. 터무니없는 일이다. 어쩌면 지금 상황에서 헌법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민망할지도 모르겠다. 당장 먹고 사는 것이 바쁜 사람들에겐 한가한 소리처럼 들릴지 모르겠다. 상식이 상식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시절, 국가가 왜 존재하는지를 묻는 것조차 어색한 각자 도생의 시대다. 그러나 민주공화국의 시민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 양성되듯 헌법의 주인이란 자리도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주인이 주인 노릇하고 주인 대접을 받으려면 그만큼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 노력의 시작은 아무래도 헌법을 읽는 것부터여야겠다. 오늘은 마침 박종철의 기일이다. 남영동 대공분실 509호실. 물고문이 자행되던 그 욕조에서 대한민국 제6공화국 헌법이 시작됐다. 박종철을 생각하면서 헌법을 읽어보자. 여기까지입니다. 조간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